아직도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문득 달력을 보면 어느새 60대,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나 싶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착실히 준비해 왔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준비해야 할 텐데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는 후회 없는 노후일 겁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60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선택 지금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 나는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됐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데라는 불안감에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이런 고민 누구나 하실 겁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60대가 됐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진짜 준비를 잘해왔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노후 준비에 관한 탐사 보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1. 첫 번째 사례. 퇴직금 어디로 갔을까? 김영수 가명 62세 씨는 35년간 회사에 다녔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퇴직금도 꽤 쌓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은행 잔고는 바닥을 보였죠. 왜 그랬을까요?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퇴직금의 절반을 사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크게 들었죠. 연금을 시작하려니 몇 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안전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미리 자금 사용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교훈. 퇴직금은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화하거나 안전하게 굴릴 방법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두 번째 사례. 자녀에게 투자한 부모의 딜레마. 박정희 가명 65세 씨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자식 잘 되면 나중에 보답하겠지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가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함. 오히려 부모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됨. 정희 씨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그동안 번 돈을 다 자식들한테 썼는데 정작 나를 위해 쓸 돈이 없어요. 자식들도 여유가 없으니 도와주지도 못하고요. 교훈.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의 노후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3. 세 번째 사례. 건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혜진 가명 63세 씨는 평생 건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귀찮고 병원 가는 건 돈 낭비 같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후 1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이 생기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몸도 따라주질 않으니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다 포기해야 했어요. 교훈.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퇴 전에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인 검진과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네 번째 사례. 늦은 재취업의 함정. 정호성 가명 64세 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나이에 따른 차별.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 경쟁력 부족. 기대보다 낮은 임금. 퇴직하면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고 내가 배운 건 이미 옛날 기술이더라고요. 교훈.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나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재취업을 시도하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다섯 번째 사례. 작은 행복을 찾은 사람들. 하지만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자 가명 66세 씨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은퇴 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 꾸준히 귀농을 준비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 작은 텃밭을 가꾸며 경제적 부담은 덜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음.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직접 키운 채소를 먹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 만족스러워요. 젊었을 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교훈.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고 작은 행복을 키워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후를 위한 진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노인복지 전문가 칼럼. 안녕하세요. 노후 복지와 관련해 여러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박현수입니다. 앞서 많은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요. 이번엔 전문가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1.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세요. 노후 준비하면 제일 먼저 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고 현명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조언 1. 절대적인 원칙 돈을 나눠 관리하세요. 생활비 계좌, 매달 필요한 돈을 일정하게 설정해서 생활비로만 사용하세요. 예비비 계좌,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자금을 따로 둬야 합니다. 여유 자금 계좌,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쓰는 돈은 미리 계획해 놓으세요. 조언 2. 퇴직 후의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하세요.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지만 초반에는 소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 자유다 라는 마음의 여행, 취미 등에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 퇴직 전부터 생활비 예산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2. 건강은 투자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이 없어도 건강하면 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얼마나 있어도 소용없어요. 조언 1. 정기 검진은 기본입니다. 꼭 비싼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국가검진부터 활용하세요. 특히 60대 이후엔 심혈관, 당뇨, 암 같은 주요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조언 2. 운동은 무료 복지예요. 제가 만난 70대 중 가장 활기찬 분들은 매일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었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 체력 증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돼요. 아직 운동할 시간은 많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발부터 챙기세요. 조언 3. 건강은 함께 챙기는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건강을 챙기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산책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3. 자녀를 위한 희생 멈추세요. 이 말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노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조언 1.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 더 이상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녀도 부모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원합니다. 부모님은 괜찮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조언 2. 자녀에게 무조건 물려주기보단 함께 즐기세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와 함께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여행, 맛있는 식사, 특별한 경험 등으로 시간을 공유하세요. 그게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4. 은퇴 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배우긴 뭘 배워, 이제 다 끝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이에요. 조언 1.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세요.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됩니다.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조언 2. 새로운 취미나 직업을 찾아보세요. 누군가는 은퇴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작가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기도 했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5. 공동체를 만드세요. 혼자는 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가까이 살아도 친구들이 있어도 어쩐지 외롭다고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조언 1. 지역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지역마다 다양한 동호회와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노래교실, 텃밭 가꾸기, 걷기 모임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참여해보세요. 조언 2. 봉사는 최고의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지관, 지역사회 단체에서 나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조언 3. 대화가 필요할 땐 주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가끔은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정신건강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결론. 노후 준비 혼자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돈은 나눠 관리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은 내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선택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의 결정이 여러분의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